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 3월 고1 모의고사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비문학 지문, 법지문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비문학 지문은 본문 보기에 앞서서 요 문제부터 한번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34번에서부터 38번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38번 문제 같은 건 어휘 문제라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맨 앞에 풀거나 맨 뒤에 풀므로써 다른 문제들 푸는데 방해 안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 보면요. 34번 문제는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서술 방식 문제네요. 이 서술 방식 문제는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맨 뒤에서 풀어주는 게 웬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불일치 문제고요. 불일치 문제고,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 확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 문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기억의 내용이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원이거든요. 요런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의미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는 기억이 나올 때쯤에 풀 수 있겠죠. 기억이 나올 때쯤에. 정리해보자면 맨 마지막 일치 문제나 불일치 문제나 세부 내용 확인 문제는 1급 연서 풀게 되겠죠. 36번 문제는 이제 5문단 정도 가서 풀 수 있겠고요. 그리고 37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입니다. 적용 문제는 보통 제일 뒤에 푸는 게 맞는데 다 읽고 난 후에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보자면 35번 풀면서 36번 풀어나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7번 다 읽고 나서 풀고, 그 다음 34번 풀고, 그 다음 어휘 문제 풀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번 읽으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갈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관계의 종류가 밑에 읽어보면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인지, 개인과 개인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과 법인의 관계인지 등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한마디로 형사법은요, 죄를 지었을 때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민사법은 죄가 아니라 어떤 분쟁이 있을 때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목적은요,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이 형벌이 뭔지가 궁금할 테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 건데, 공익을 위해 국가가 형벌이 요런 게 있다라는 거겠죠.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 한마디로 기본권을 박탈한대요. 기본권은 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권리예요. 요걸 박탈하는 건 상당히 좀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상위는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사법, 민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또는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겠죠. 이런 것들을 규율하면서, 그래서 형법의 목적이라는 건 형벌을 가하는 거고요. 그냥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공익에 위배됐을 때가 되겠죠. 그 형벌을 가한다는 건 결국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거니까 매우 중대한 사항인 거고요. 민사법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 회복을 시키고자 한대요. 수평적 균형 관계라는 건 서로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니까 서로 결국 같다라는 얘기예요. 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대요.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상이하다라고 했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당사자라는 건 직접 당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에 직접 이제 임하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래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여 소송이 시작된다.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범죄 사실이 있음은 검사가 밝혀내야 한대요.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대. 정말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살인 추정 시간은 2시에서 8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시에서 8시 사이에 피고인의 그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행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피고인은 저는 그때 집에 혼자 있었고 집에 들어가는 CCTV와 나오는 CCTV를 확인하시면 제가 2시부터 8시 사이에는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자,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게 결국은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당한 벌이 아니라 정도를 따진 후에 만약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적다면 무죄가 나오기도 하겠죠.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가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고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매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람 2명을 죽였다고 쳐. 근데 2명을 죽인 사람이 그냥 재미로 2명 재밌어서 죽였어요 라고 하는 것과 2명을 죽이긴 했는데 제가 차를 몰다가 모르고 사람을 쳤는데 그게 애기와 애기 엄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건 느낌이 다르겠죠. 사람 2명을 죽였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대요. 범죄 종류가 같더라도.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검사가 기소했을 때 소송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을 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 모욕죄 같은 건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형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35번 문제가 일치 문제였죠.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불일치 문제였고요.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쵸? 범죄자와 공익이 대칭을 이룰 때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익을 지키는 게 형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 맞죠?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민사 아직 안 나왔어. 그쵸?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나요?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건 누구예요? 가해자가 원고가 되어서 아니지, 가해자가 피고인이 되어서 소송에 참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송에 참가한다라는 얘기,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송의 당사자는 2명으로 나왔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와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피고인. 피고인은 가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아서 정답이 3번인 거 아시겠죠? 잠깐 소리가 끊겼어요. 미안해요. 정답이 3번인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 4, 5번을 판별하기 전이고 일단 정답은 3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쵸?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됐어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하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피고가 된대요.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가 있대. 자, 그럼 변호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겠네요.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종결된다. 형사소송은 어떠한 판결이 나야 되죠. 얘가 무죄다, 유죄다, 유죄라면 형량은 어떻다. 이런 게 판별이 나야 한다면 이제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로 말하다가 그래? 내가 좀 오해했네. 우리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제 그만 말하고 우리끼리 끝내자. 잘 타협하자라고 하면 그냥 소송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절한 타협이 결국은 수평적 균형관계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방향이 형사소송과는 좀 다르죠. 형사소송은 형량이 나와야 종결되지만 민사소송은 어때요?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종결되게 됩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같은 사건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분야에서만 적용받을 수도 있대요. 만약 여기서는 이제 예시 들어본다는 얘기겠죠?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개가 다르대요. 사실관계가 다르고 입증의 정도가 다르고.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법과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아주 강한 입증을 요구한대요.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한마디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법률 용어 나왔네요.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 정도라면 아주 적은 거죠. 유죄가 될 수 없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게 무죄 추정을 뒷받침하고요. 왜 무죄를 추정하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기본권 박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추정하겠죠. 왜냐하면 이 기본권 박탈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매우 큰 사안이에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쵸? 한마디로 51%의 유죄 입증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법관이 아니라 통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입증 정도가 가볍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되죠.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쭉쭉쭉 읽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서 옆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위에 이거 판단하고 있었죠. 35번 문제. 그쵸? 그래서 요거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 요거 맞는 거 됐었고요. 민사법에서 당사자들의 타협을 하면 수평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강조한다. 요거 맞네요. 그쵸? 타협하면 재판을 멈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목적인 수평관계가 회복된 거. 요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니까 요것도 맞는 거 되겠네요.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소송 당사자,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예요, 피고. 피해자는 안 와요. 피고는 가해자가 되겠죠? 근데 무죄 추정이니까 가해자 의심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답. 형사소송에서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 참작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리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범죄라 하더라도 서로 형량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맞는 거 되겠고, 민사소송에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 민사는 개연성이고요. 형사는 확신입니다. 개연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입증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맞는 거 되겠고, 정답 다시 한번 3번인 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 제일 나중에 풀라고 했는데 그냥 풀어볼게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나요? 용어의 개념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쵸?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무죄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나요? 그쵸? 그 갑을 폭행 문제 예시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어. 예외적 조건을 제시한 원칙과 다를 경우, 그쵸? 모욕죄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해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는 거 없었습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문제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번 문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거. 기억이 그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재판에서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기본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군. 5번이겠죠? 다음 37번을 한번 볼게요. 요게 한마디로요. 기억과 니은이 각각 형사와 민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거야.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있는데 A라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차로 그 사람을 퉁 치게 됩니다. 얘가 B고 얘가 A겠네요. 퉁 치게 돼요. 근데 형사적으로는 이 A가 다니던 길이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구조가 복잡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 여기 가는 길이 약간 요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형사로서는 무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민사에서는 그래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하겠군. 맞죠? 기억은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군. 그쵸? 주의의 의무는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건데 저는 충분히 주의를 다했어요. 요걸 입증하면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 뭘까요?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라는 건요, 결국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을 치지 않을 거.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니? 정도라면 주의 의무 위반은요. 일부러 그랬니? 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고 맞고요. 기억에서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니은에서 B가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니은에선 B가 승소했기 때문에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그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기억에서는 A가 무죄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맞게 되겠죠.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라고 하는데 피고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건 길이 너무 험했다라는 거예요. B의 과실이 크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죠? 정답 4번 되겠죠. 기억에서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자, A의 유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라는 건요. A가 정말 유죄일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은 거였어요. 왜? 열악한 도로 환경에서는 누구든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게 유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라는 건 결국 무죄라는 얘기죠. 니은에서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겠고 이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데도 너는 주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5번은요. 2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다면 5번도 맞는 게 되겠죠. 입증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 1, 2, 3, 5번 아니고 4번이 되겠죠. 다음 28번 정답은 좀 불러줄게요. 그냥 38번 같은 경우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C가 뭐였냐면 적절하게예요. 적절하게.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며 견주어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니까 뭐예요? 이익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익을 잘 타협하면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저는 손해와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건 한자어니까 손해와 이익을 모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답 한번 다시 불러보자면요. 34번에 5번, 35번에 3번, 36번에 1번, 36번에 미안해요. 5번. 다시 부를게요. 34번 5번, 35번에 3번, 36번에 5번, 37번 4번, 38번 3번입니다. 자, 요거 다 확인하셨으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본문은요. 이렇게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고 그래서 목적이 공익, 국가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범죄자에게 아무에게나 형벌을 가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에 준하는 법인과 법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요. 개인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죠. 수평적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라는 건 평등한 관계나 아니면 동일한 관계를 뜻해요. 자, 소송 내용은요. 형사법은 이렇게 판사가 있으면 검사가 공익을 대변하고요. 그리고 피고인, 가해자가 의심되는 사람과 변호사가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이 시작하는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폭행이나 모욕 등이요. 그래서 이 기소가 시작되면 검사는 유죄 입증이란 걸 해야 되고 피고인과 변호사는 거기에 따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피고인이 무죄를 추정하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구형을 할 때 강한 입증이 있어야만 구형을 할 수 있어요.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여기서 변호사는 피고인이라는 당사자의 대리인은 할 수 있지만 직접 당사자는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강한 입증을 할 때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사법은요, 판사와 원고, 피고가 있으며 원고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피고가 이 원고가 주장하기에 나의 가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 주장, 가해자 주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책임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피고는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겠죠. 그리고 판사는요, 이 둘의 말을 듣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둘이가 얘기하다가 타협이 되게 되면 재판은 끝납니다. 왜냐면 균형관계 회복됐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대 49로서 어떠한 책임 사실이나 아니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그 형사소송에서는 얘가 무죄로 뜰 거예요. 얘가 51만큼 잘못했더라도. 반면에 민사소송에서는 얘가 51만큼 입증을 했던, 얘가 51만큼 입증을 했던, 51만큼 입증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의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건 마지막으로 필기 못한 내용 있으면 좀 멈춰놓고 필기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독서지문 풀이가 모두 끝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기간인 만큼 시험 잘 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